안녕하세요. 백업부동산 스토리의 미네입니다. 금일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역별 부동산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라든가 유튜브 또는 기관의 정보 자료를 보게 되면 정말 좀 암울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미국과 중국의 그 무역 분쟁을 넘어서서 지금 최근에 한국과 일본의 뭔가 그 무역 분쟁으로 인한 앞으로의 경기 전망이 굉장히 어둡다라는 뉴스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내 집 마련 또는 투자하는 시점으로서 지금이 괜찮냐 아니면 조금 더 뒤로 시간을 좀 밀어두고 좀 지켜본 뒤에 내 집 마련이나 투자를 하는 게 괜찮습니까? 라는 문의를 많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좀 신장이 약하신 분들, 좀 노약자이신 분들은 조금 시간을 조금 두더라도 좀 멀리서 관찰해 보시고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이 투자라는 거는 그 하이 리턴,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그 기회를 잡아낼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한데 일단 지역별 흐름이 다르고 또는 이제 사이클 흐름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역별 부동산 흐름을 체크해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한 시간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우리가 그 미국의 그 원달러 환율이죠.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급격하게 1200원대를 뚫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8월 달에 들어서서 금 시세, 그러니까 뭔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깊어지면서 금값이 굉장히 급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우리가 2018년도 코스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일단 정점을 찍고 지금 현재 굉장히 주식이 많이 그 하락을 하고 있는 양세를 띠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그 기준금리가 1.75에서 1.5%로 지금 금리 인하를 했죠. 그래서 이제 유동성 문제라는 것도 또 이제 대두가 됐고요. 그렇지만 이 유동성이라는 게 가계와 또는 이제 기업으로 한번 나눠서 볼 수 있겠는데 일단 가계 쪽에서는 9.13 대책 이후에 그 대출 규제가 심해졌기 때문에 일단 그 가계 쪽으로보다는 일단 경기가 안 좋은 기업 쪽으로 좀 뭔가 자금이 많이 풀릴 것 같습니다. 또 혜택도 많이 볼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일단 유동성 문제도 있고 또 내년에 우리 상기 신도시라든가 이제 개발 예정지에 그 토지보상금이 많이 풀리게 되죠. 그래서 이 유동성 자금 과연 어디로 갈까? 뭐 100% 주택으로 간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 부동산으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동성 장세로 인하 그 기준금리 인하와 이 풍부한 유동성 과연 어디로 움직일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뭔가 좀 많이 그 시세 체크라든가 지역별 공부를 많이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이제 12일 날 발표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서울 집값 상승폭은 커지고 있다. 뭐 이런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공급 감소로 인한 신축 아파트 상승 우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일단 기준금리가 분명히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그 하락할 것으로 조금 인하할 것으로 좀 미리 알았던 것 같고요. 최근에 그러면서 이제 그 재건축 단지가 움직임이 가격적으로 움직임이 있다 보니 분양가 상한제라는 걸 뭔가 선제적으로 끝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시장의 심리적인 부분을 위축시키기 위해서 선제적인 대응이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 경기 지표를 간략하게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를 통해서 이제 그 보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구별 아파트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 서초구가 가장 강세를 보였고 역시나 마포구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많이 됐던 지역이죠. 2019년도에 동대문구 상승률이 굉장히 높고 광진구, 성북구, 영등포구가 최근에 그 매매 가격 상승률, 변동률이 좀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 일단 마포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마용성이라는 그 강남 상구 못지않게 이제 마용성이라는 지역이 이제 나타나면서 지금 많은 그 아파트 가격 그리고 또 이제 투자 수요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마포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그 공덕동 그리고 이제 염리동 그리고 이제 아현동 그
역세권 단지 등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화 및 방문 문의가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공동 6구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연 2구역 등 재개발 진행이 속도를 내면서 주변 지역 중형, 그러니까 중소형 평형대 수요 문의가 좀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또 이제 거래도 빈번하게, 그러니까 간헐적으로 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마포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광진구죠.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그 매수 문의가 좀 증가를 하고 있고, 중소형 평형대 위주로 거래량이 늘면서 급매물이 소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소폭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가격 상승 영향으로 그 우성 1차, 한양 등 그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가능성이 있는 단지들 위주로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동서울 터미널, 자, 개발이죠. 그래서 이제 동서울 터미널, 그리고 이제 국립서울병원 부지, 그리고 이제 자양 1 재개발 구역 등, 자, 호재가 있어 상승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게 바로 광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성북구 쪽으로 한번 넘어가게 되면 그 강남권 매매가 상승을 했고, 또 이제 금리나 전망 등으로 그 주춤했던 투자 수요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북권 경전철이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요. 그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매수자들의 이제 꾸준한 관심이 높은 편이 이제 성북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갭 투자의 성지가 바로 성북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갭 투자를 하더라도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야만 우리가 투자를 할 텐데,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꼼꼼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장세가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 집 마련하시거나 또는 투자하실 때는 좀 유의를 하시고, 자, 특히 이제 그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교통 및 학군 선호도가 높은, 자, 기름 뉴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매매가가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일단은 전세 가격도 좀 뭔가 그러니까 안정세로 조금 들어서려고 하는 곳이 바로 성북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북구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고요. 자, 경기 지역 그 매매 상승률 상위 지역을 보게 되면, 제가 이제 구리라든가 광명, 성남, 과천, 부천, 안양 요 정도 선에서는 경기도에서는 뭔가 A급짜리다 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이 지역들이 항상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경기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주에는 그 구리가 이제 광명이나 성남, 과천, 부천을 제끼고, 예, 매매 가격 상승률 1위로 올라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리 같은 경우에도 개발 내용이 정말 많은 지역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이제 구리, 그래서 이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이제 지하철 8호선 개통 예정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고, 또 이제 서울 중랑구 신내 차량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내역 차량기지, 그리고 이제 구리시 도매시장 그 사거리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6호선 그 연장이죠. 그래서 연장에 대한 그 심의 호재로 일부 지역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또 투자 수요는 여전히 주춤한 편이지만, 그 소형 위주로 그 저가 매물을 찾는 실수요자가 많은 지역이 바로 구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구리 같은 경우에는 그 강남권으로 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는 또는 선호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실수요자들이 좀 많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우리가 그 구리에도 이제 재개발 지역이 있는데, 수택 2지구가 있습니다. 수택 2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그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할 텐데, 자, 요 분양 신청에 대한 부분도 문의가 많이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가까우신 분들도, 자, 여기 물건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분양 신청, 예, 많이 문의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 재개발에서 그 조합원 분양 신청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예, 평형이라든가 그 타입들을 좀 신중하게 1순위, 2순위, 3순위 기재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 그 구리를 한번 살펴봤고요. 또 이제 광명도 이제 경기도에서는 A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수도권 3기 신도시 지정을 피했고, 자, 공급 대란, 그 3기 신도시를 피하면서 공급 대란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고,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신안산선, 자, 착공 등 교통 호재까지 그 현실화되자 매매 수요가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광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쪽에 보시면 광명역 KTX 역세권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직동이에요. 일직동, 광명시 일직동인데,
입주 2년 차가 이제 도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매물 한두 건씩 자 높은 가격에 출회가 되고 있는데, 일단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자 오른 가격에 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광명역 KTX 역세권 단지의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안산선이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지나갈 텐데요. 신안산선이 지나가는 이 길목에 좀 눈여겨봐야 할 물건들, 그러니까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가격적으로 자 호가도 띄고 있고 또 실수요도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이쪽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금천구라든가 광명시, 그리고 또 이제 그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의 아파트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경기 지역 매매 하락률 상위 지역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단 평택이 가장 안 좋은 것 같고요. 자, 인근에 이제 오산도 안 좋고, 자, 의왕시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 가격 흐름이 좀 안 좋다라는 거, 이 공통적인 사항이 뭐가 있냐면 일단 그 입주 물량, 공급 물량이 좀 과다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평택이라든가 오산, 의왕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빌라 뭐 엄청 많이 졌어요. 아파트도 많이 졌고, 그래서 무너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안성도 입주 물량 굉장히 많습니다. 자, 안산 상록구, 자, 주변으로 화성이라든가 인접 시흥시, 인천, 그리고 자체 안산에서 공급도 많은데, 최근에 이제 3기 신도시까지 장산지구죠. 예, 추가 지정되면서 안산 같은 경우에도 좀 그 경기 지역에서는 매매 하락률 상위 지역으로 등극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평택 쪽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단 평택 같은 경우에는 뭐 소사벌 택지지구, 그 다음에 이제 용이 그 택지 개발 예정지구, 그리고 이제 뭐 세교 도시 개발지구, 그리고 이제 고덕 신도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이제 그 동삭 이 도시 개발 구역도 있고, 여기 살펴보면 정말 개발 많이 하는 데가 바로 평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난리를 치던 평택이 지금은 자 투자자라든가 또는 내 집 마련을 좀 하시려고 이제 분양받았던 분들에게 굉장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지금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택은 최근 몇 년간 평택 내 개발 지구를 위주로 쏟아내고 있는 신규 공급 물량 영향으로 자 매물이 쌓이고 있고요. 지난해 대규모 입주 물량으로 새 아파트, 그러니까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미분양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입주 물량이 소진되지 않고 자 적체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에도 16,700가구 정도가 그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서 자 신축과 자 구축 그 아파트 단지들이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장기화될 것 같은 게 바로 평택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인천권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입주 공급 물량이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일단 서구, 자, 연수구, 중구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구 같은 경우에는 그 경기 침체, 그리고 이제 대출 규제 영향으로 움직임이 거의 없는 가운데, 자, 2018년도, 19년도에 그 청라지구의 대규모 신규 입주 영향으로 매물 적체량은 갈수록 증가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금일에도 이제 그 청라지구에 그 물건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상담을 한 두 분 왔다 가셨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여기는 매도 사인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자산을 자 거주 목적뿐만이 아니라 투자 목적까지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청라인 것 같고요. 근데 청라지구 한번 여러분들 한번 가보세요. 굉장히 살기 좋고 깔끔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택 가격이라는 게 자 거주 환경이 좀 좋다고만 해서 가격이라는 게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을 많이 따져봐야겠지만 지금 시점은 아니더라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신축 및 선호 단지는 그 호가 유지 중이지만 자 노후 단지 등이 조금 더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게 청라지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량의 매물과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금매 거래로 자 인해서 하락세를 자 이어가고 있다. 그게 이제 인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이 영종도, 자 영종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가 좀 메리트로 인해서 투자 유입세가 좀 들어가고 있는데 시간은 상당히 걸릴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무조건 싸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가격이 움직일 때 조금 비싸더라도 움직일 때 들어가는 게 맞는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건 자 좀 효율적으로 써야겠죠.
자,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에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 연수구 같은 경우에도 전세 물량, 지금 입주 물량이 터졌기 때문에 전세가도 굉장히 신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가도 굉장히 저렴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로 인한 자, 주택 가격이 좀 하락이 좀 깊어지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자, 그 송도 연서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게 되면 그 전세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세 가격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 강동구, 예, 굉장히 고덕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까 일단 전세 가격에 대한 자,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 게 강동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동대문구가 금주에는 조금 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상승률 1위는 동대문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자, 성북구 한번 살펴보면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레미안 센터피스 그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뉴타운 11단지 롯데캐슬 골든힐스가 자, 입주가 끝나감에 따라서 하락했던 전세가가 조금씩 안정화되고 있는 게 그 기름뉴타운이고 이제 성북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대우프로지오를 비롯한 기존 단지들에서 출애하는 급전세 매물이 여전히 소진되지 않고 자, 쌓여 있는 상황이고 자, 학군 수요를 미리 움직이고 있는 자, 기능동 종암동 위주로 전세가가 소폭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 자, 성북구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제 송파구, 자, 송파구 신천동 재건축 단지 미성 크로바가 6월, 자, 그리고 이제 진주 아파트가 8월까지 이주하면서 전세를 얻으러 다니는 수요가 간간히 있는 편이고요. 자, 기준 매물이 소진되고, 자, 인근 헬리오시티, 자, 정말 유명한 아파트죠. 헬리오시티 입주 영향을 벗어나면서 소폭 상승하고 있다. 전세가가 소폭 상승하고 있는 게 송파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동구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일단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그 강남북의 도심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난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동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문의도 꾸준하고 가을 이사철 대비한 전월세 문의도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그리고 이제 강남 쪽 진입이 편리한 옥수동이라고 있고 또 이제 옥수동, 금호동과 더불어서 역세권인 자, 왕십리역 역세권 단지들의 전세가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제가 조금 괜찮게 보는 지역, 그러니까 재고 아파트를 좀 투자를 한다 그러면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지역 중에 하나가 그 왕십리역 일대의 그 단지들을 좀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번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면은요. 경기 전세 상승률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지역 전세 상승률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광명이 1등이고요. 2등은 이제 과천, 3등은 의왕, 이제 4등은 화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주목해야 되는 두 지역은 자, 과천과 광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가 하락률 상위 지역 살펴보게 되면 고양시, 일산, 서구가 예, 압도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평택 안 좋죠. 예, 그리고 이제 양주, 파주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이쪽 지역에 공급도 많고 입주 물량도 많은데 경기도에서 이제 서울 인접성을 한번 살펴본다 그러면 경명이나 이제 과천에 비해서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경기도 지역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최대한 그 인서울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징검다리 역할이 필요한 지역에다가 투자를 하시거나 또는 내 집 마련하시는 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산 포트폴리오, 자, 어디에다가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지 투자를 해야 되는지 조금 자금에 맞춰서 좀 고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또 넘어가게 되면은 그 일산 서구, 그래서 이제 경기도 내에서 전세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는 일산 서구, 자, 킨텍스 부근 신규 단지 입주 영향과 상기 신도시 발표로 일산동, 주엽동 일대 노후화된 아파트 전세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자,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6천 가구 이상 그 2월 고양 향동 리슈빌 970세대를 시작으로 2019년도 13,400가구 입주 예정이고요. 고양시 인근 지역 파주나 김포에도 그 일단은 그 신규 공급 물량이 대거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 쪽으로 소형 평수가 됐든 일단 중대형 평수가 됐든 매물이 소진되고 있지 않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일단 그 가격적으로 좀 하락 요인이 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지금 뭔가 그 상기 신도시 발표 이후로 좀
수요세가, 그러니까 수요세가 많이 떨어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그러면 킨텍스 주변에 있는 아파트 상대적으로 일산 내에서도 자, 가격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락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매수세가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관심세가 떨어진다. 그렇지만 우리가 킨텍스 얘기할 때 뭐 했었죠? GTX 얘기를 많이 했었죠. GTX. 자, GTX가 과연 어디로 가는 걸까요? 자, 서울 도심. 뭔가 일자리가 있고 사람이 모이는 지역, 그 지역에 얼마만큼 빨리 갈 수 있느냐? 자, 그런 교통편이 들어가기 때문에 킨텍스는 좋아진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많이들 분양도 하고 오피스텔도 사고 도시형 생활주택도 사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교통편 하나만 믿고 킨텍스 일대에다가 자, 입주나 그러니까 수요 공급의 원칙을 벗어난 자, 묻지마 투자 하신 분들 지금 조금 자, 후회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하나의 개발 호재만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투자하는 거는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양. 자, 그리고 이제 일선을 한번 살펴봤고요.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송도죠. 예. 송도 파크레인 동일 하이빌 또 이제 송도 파크자이 그리고 인천 연수동에 서해그랑블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하고 인천 송도 SK뷰. 자, 올 상반기 입주 물량이 많아서 전세가 약보합세를 지속 중에 있는 게 바로 인천 연수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 가격도 좀 꺾이고 있고 좀 하락 기조로 좀 돌아섰다. 그래서 꾸준하게 방향성을 유지하고 하락 방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게 자, 인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수도권 일대의 매매 가격, 그 다음에 이제 전세 가격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자, 지금 이제 광명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광명의 전세 가격은 광명 뉴타운 2구역이 2주 관리 처분 인가를 받고 2주를 하고 있는데 일단 마무리 단계에 왔고요. 그리고 또 이제 광명 뉴타운 19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월 8일 날짜로 2019년 12월 7일까지 2주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내 수요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한 게 광명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 이사 수요 문의도 있고 전세 시장은 평년 수준의 거래를 유지하고 있는 게 광명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2주 수요가 좀 발생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일단은 요즘 같은 장세가 조금 어지럽고 대내적인 환경, 대외적인 환경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뭐 규제도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 같고 자, 굉장히 복잡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복잡한 장세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방향성을 놓고 시장을 접근하는지 또는 이제 증시냐 채권이냐 부동산이냐 또는 우리가 원달러 그러니까 환율에다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일단은 자산의 가치 또는 불어나는 속도 또는 이제 마이너스가 되거나 플러스가 되거나 또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변곡점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라고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제가 이 한마디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규제가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강남이었고요. 규제를 많이 받았지만 결국엔 대한민국에서 가격 상승이 가장 많이 일어난 지역도 가장 많이 올라간 지역이 바로 강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규제가 설정이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미래 가치가 있고 개발 계획이 있고 좀 뭔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일까? 그러면서 저평가는 어디일까? 라는 걸 고심하시면서 좀 지역별로 전국적으로 놓고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일 자, 여러분들 무더운 여름인데요. 여러분들 시원하게 좀 보내셨으면 좋겠고 자, 푹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일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미래는 이쯤에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